김기택 위원님. 예, 이게 지금 법안 소위 일소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우리 법사위 전체 의원님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 중에 그 형사재판의 1심, 2심 판결문을 공개 확대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1심, 2심 단계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 개인에 대한 사생활 보호에 대해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법안 소위 위원들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다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마지막에 다른 안건하고 같이 섞여서 이렇게 표결 절차에 들어가면서 마치 국민의힘 법안 소위 위원들도 찬성한 것처럼 해가지고 소위위원장께서 의결된 걸로 처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회의록에 그 당시의 상황을 다 남겨놨고 또 제가 마지막에 표결이 끝났지만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의결된 것이다 하는 것을 발언을 해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 중에 일부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조금 수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공개는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 뭐 피해자가 됐던 피고인이 됐던 자기가 그것이 공개되는 것이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받은 판결문을 어떻게든 뭐 공개를 하는 것이 지금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을 제3자가 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심과 2심의 유무죄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자칫 그 내용이 공개됐을 경우에는 그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고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다른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사한 사례가 여러 지역의 재판부에 나눠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판결 결과, 먼저 나온 판결 결과를 가지고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당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과연 무슨 실익이 있는 것인가. 어차피 만약에 지역마다 서로 다른 일부 차이가 나는 1심, 2심 판결이 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런 것을 다 통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의 기능인데 그걸 굳이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법안 소위 일소위에서 마치 이게 여야 간에 어떤 이의 없이 통과된 것처럼 돼 있을 건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무장관님 혹시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예, 어쨌든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열람 복사 제한 사유로 사건 관계의 명예라든가 또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또는 영업 비밀 침해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법무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재판관인 판사한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를 좀 줄이려고 하면은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이 직접적으로 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좀 넣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네.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표 위원님. 예, 장관님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 피고인, 피해자 등 소송 관계인이 이 각고 사유를 소명해서 법원의 판결서 등의 열람 복사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 의견을 냈습니다. 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원래 판결이 공개가 돼 있는 확정된 판결에서조차 이게 이제 규정되게 이렇게 조항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확정된 판결문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이 되었다는 사실을 검사나 피해자나 피고인이 알게 줘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신청을 기다려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고 이미 판결까지 다 끝난 사건을 그거는 약간 무용한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퇴보한 어떤 법안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확정된 1심 판결이라 하더라도 공개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뭐 신급제도에서 개선해라, 그러니까 뭔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전국 각처에서 형량이 들쭉날쭉 한다든지 유무죄 심지어 판단이 다르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그것이 3심까지 안 가더라도 양형을 통일하거나 아니면 유무죄의 어떤 일치성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확정된 판결도 여러 가지 부작용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각종 각호에 공개하지 아니할 이런 조건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개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법무부에서 가져온 안에 의하면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오히려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제한하거나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를 좀 불필요하게 만드는 면도 있고 해서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으로 공개해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호의 사유를 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님들이 그런 거를 따져서 공개로 결정하면 충분하지. 각각의 이게 지금 몇 건이 들어올지 1년에 몇 건이 들어올지 만 건이 들어올지 한 건이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신청하는 절차를 둔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행정처장님 그리고 그 전에 예. 부칙 관련해서 예. 시행을 1년으로 이제 소위에서 정했는데요. 예. 제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 문제나 네,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1년 안에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같은 방향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입장이고요. 다만 곽규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미확정 형사 판결의 경우에는 무죄 추정 원칙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25년도에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이제 사실 과반수 되는 분들은 여기 대해서 신중론을 의견을 개진하긴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석해 보기로는 그렇게 이제 여기서 소극적 입장을 취한 분들의 취지는 판결문 공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 조치를 사전적으로나 혹은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춰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저기 이제 이게 1년 안에 이제 그 시행 시기를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되지는 않고요. 두 번째,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좀 비슷한 예를 하나 들자면은 프랑스에서도 최근에 저희들과 똑같이 판결문 정면 공개 원칙을 취해서 입법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서 제일 크게 대두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른바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 저기 이제 이 사건을 판사가 누가 했는지를 갖다가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정관여식으로 그게 악용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그런 규정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는 예산 문제 때문에라도 1년은 지금 불가능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 분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을 갖다가 정치하게 이 시행을 앞두고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적어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년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기로는 예산적인 부분만 따지고 보면 최대한 당기면 1년 6개월까지는 당길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위에서 합의가 된 부분인데 여기에 부칙에 반영이 안 된 부분 그러시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 소위원장님 김영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그 2013년 이전에 즉 2000년도 8월부터 2013년도까지 거기에서 이제 판결서하고 등본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그 점검 목록이라든지 기타 이제 서류 이런 부분들은 검찰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예,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네, 마이크 드리세요. 네. 8년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지금 판결문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어서 2013년 이전 2013년 이전.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 부칙에 넣기로 했었죠. 부칙에 넣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예. 부칙에 넣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건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에서 그걸 했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된 게 맞고 그다음에 시행도 제가 보기에는 1년은 좀 부족하다. 예산 예. 문제도 그렇고 아까 예. 얘기했던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게 막 정말 일찍 되면 좋겠지만 이게 막 예. 완전히 1년 차이로 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니
준비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예. 한 2년 정도 시행.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정도로 부칙을 좀 바꿨으면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네, 박은정